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무려 8조 원을 투입하는 체코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체코가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신규 원전 사업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한국은 웃고 중국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법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이른바 두코바니 법으로 불리는 체코의 신규 원전 개발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만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공급망 평가에서 국가 안보 위협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를 원전 입찰에서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그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한국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팀 코리아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의 EDF의 각축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2년 전 시진핑 주석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 CCTV는 애니메이션 판다와 아기 두더지를 방영하며 체코를 띄웠습니다. 판다는 중국, 두더지는 체코를 상징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체코는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1대1로의 핵심 축이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유럽연합 중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만 체코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유럽연합과 미국이 보기에는 좋았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체코는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제와 무역, 금융과 항공 분야에서 협력안을 체결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랬던 체코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대만과 부쩍 거리를 좁히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중국이 공을 들여온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에서 중국을 배제한 것입니다. 체코의 이탈로 시진핑 주석의 유럽 공략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중국은 중동부 유럽 17개 국가와 2012년 경제, 문화 협력체인 17+1을 구성한 이후 10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7+1은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유럽의 약한 고리를 가장 먼저 중국의 편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리투아니아가 17+1 탈퇴를 선언하면서 균열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의 오랜 우군인 헝가리조차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공을 들여온 체코마저 반기를 들자 중국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탈락해버렸으니 상당한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은 이래저래 사업 규모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가 또 하나의 원전 사업인 테멜린 원전도 이번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한 국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두코바니를 수주하면 테멀린도 따라오는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더욱더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 이후 선출된 차기 정부에서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사업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을 2029년 착공해 2036년에는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기 위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이 수주 전담팀인 팀 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결국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게 된 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9년 TMI 2호기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0년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 기술이 있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이지만 실제 원전을 건설한 지 오래돼서 건설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올해 상업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되는 등 실전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미국으로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빼앗긴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과의 공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은 그동안 세계 원전 수주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설계 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있고 한국은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기자재를 수출할 때 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수주를 따낸 나라에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즉 두코바니 원전을 한국이 수주하든 미국이 수주하든 결국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월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아톰 원전 건설을 따내자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그동안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를 주로 두산중공업에 발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은 미국 서머원전과 보글원전에 주기기도 공급한 바 있고, 중국 산먼과 하이양의 원자로 주기기도 두산이 공급한 것입니다. 원전 건설은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주 업체를 비롯해서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각도로 참여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슬로베니아 크로슈코 원전 2차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공급 사업의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22조에서 34조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원전 2기 수주전에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팀 코리아로 참여해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인접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1호기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경험을 토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원자재값 폭등과 전력난까지 덮치면서 추가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능력이 있는 미국과 시공기술과 기자재 건설 경험이 출중한 한국이 함께 원전 수주에 나선다면 동유럽과 중동에서 새로운 원전 수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